오랫동안 밖으로 내돌다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 진정한 나를 찾는 느낌이었다. 그 느낌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 안녕하세요. 데이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몸으로 감정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즉각적인 이완된 깨어있음, 즉 명상 상태의 뇌파, 알파파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단지 명상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더 애쓰는 삶이 아닌 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머무는 삶.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창의적이며 무엇보다 편안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마음과 뇌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정신세계사 출간 레스페미 박사의 오픈 포커스 브레인입니다. 레미 박사는 바이오 피드백과 뇌파 기반 이완 훈련 분야의 세계적인 선구자이자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우리 뇌의 주의 방식을 탐구해 온 분이에요. 이 책은 단순한 명상 기법이나 뇌파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의 방식이 어떻게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주의를 공간과 고요함으로 확장할 때 뇌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치유 상태로 전환되는지를 아주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보는 것에서 느끼는 것으로, 잡는 것에서 놓는 것으로, 그 짧은 전환이 지금 이 순간의 긴장을 풀고 깊은 고요함과 연결되는 놀라운 이완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 책에 담긴 뇌의 이완, 주의의 확장, 공간을 느끼는 명료함에 대해 조금 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지금의 긴장을 풀고 우리 안의 고요함을 회복하게 돕는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부터 함께 그 깊고도 부드러운 이완의 초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려놓음의 행복. 내가 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캠퍼스에서 조교수로 있을 때였다. 나의 초기 연구는 사람들의 이완이나 기분 향상을 돕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UCLA를 졸업한 나는 짧은 꼬리 원숭이의 시지각을 연구하던 중 뇌가 스스로와 의사소통하는 기본 원리가 바로 뇌파 동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조란 뇌의 전기활동, 즉 뇌파가 뇌의 하나 이상의 부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뇌파 활동이 동조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가고 나오게 될 수 있도록 뇌는 주어진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주파수가 어느 수준에 있든 상관없이 관찰되는 현상이다. 하루 중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동조 상태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이 동조 상태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도록 훈련하는 일도 가능하다. 뉴욕 주립대에 있으면서 나는 뇌파 동조 현상이 인간의 신경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신경계의 동조 현상이 정보 처리와 지각의 정확성과 명확도, 속도와 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동조 현상은 뇌가 이완된 상태로 깨어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나는 실험 참가자들이 뇌파 동조를 스스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나는 초기 연구에서 사람이 피드백을 통해 자기 뇌의 전기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실험을 해보던 중 나는 내가 동조 연구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67년만 해도 뇌파 바이오 피드백 장비가 시판되지 않았던 터라 나는 스스로 장비를 설계하고 만들었다. 나는 방음 장치가 된 방에서 편안한 의자에 바르게 앉은 다음 뒤통수점, 뒤통수에 툭 튀어나온 부분, 바로 위쪽에 뇌파 기록 장치와 오실로스코프가 연결된 센서를 붙였다. 이후 나는 4주에 걸쳐 한 번에 2시간씩 12차례의 세션을 진행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알파파를 만들어내고자 고군분투했다. 눈을 감고도 해보고 뜨고도 해보았다. 이온과 향, 음악, 여러 색깔의 조명으로 방을 채우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알파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마침내 13번째 세션에서 나는 완전히 실망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알파파를 기준치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나의 실패를 깊이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 나의 뇌파는 높은 진폭의 알파파를 기록했다. 뇌파의 진폭과 양이 이전보다 5배나 크고 많았다. 나는 리듬을 탔다.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힘을 썼던 나의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노력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그렇게 찾았던 알파파 상태, 깨어 있으면서 이완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실험이 계속되면서 나는 알파파의 지속 시간과 진폭,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알파파 상태에서 몇 시간을 보낸 뒤에는 흥미롭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육 상태도 부드러워져 힘들이지 않고 유연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걸을 때는 마치 미끄러지듯 걷는 것 같았다. 불안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놀랍도록 현재에 집중하면서 중심이 잡히고 침착하고 가볍고 자유롭고 열린 상태에 있었다. 더 차분하면서도 활기차고 더 자발적이 되었다. 웃음도 더 많아졌다. 나를 힘들게 하던 일들도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관절의 통증도 줄어들었다. 감각 능력도 향상되었는데 특히 시각과 청각이 가장 많이 좋아졌다. 사물의 색깔이 더 생생하게 보였다. 복도에서 곁을 지나쳐간 사람의 미세한 향수 냄새를 한참 뒤까지 맡을 수 있었다. 전에는 듣지 못하던 소리도 알아차렸고 소리가 일어나는 배경인 고요도 더 잘 알아차렸다. 강박적인 성향도 많이 누그러졌고 복잡한 대학원 수업도 아주 쉽게 가르칠 수 있었다. 나의 이런 변화를 알아본 친구와 가족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큰 그림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실제로 강의와 연구라는 내가 해오던 일들이 예전보다 더 쉽고 분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최적의 상태에 있었다. 오랫동안 밖으로 내돌다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 진정한 나를 찾는 느낌이었다.
그 느낌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연습을 할수록 그 느낌은 새로워졌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는 방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진화의 관점에서도 아주 일리가 있다. 만성 우울증과 불안을 비롯한 여러 신체적, 심리적 문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언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 뇌가 만들어낸 결과도 아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오작동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알파파는 신비한 마법의 뇌파가 아니다. 단지 알파파 상태에 이르는 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파파 수준으로 진폭을 증가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비롭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중추신경계 본연의 작동 방식을 회복해 알파파 같은 저주파로 동조된 뇌파를 다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복구와 회복의 메커니즘도 갖추고 있다. 바로 저주파로 동조된 뇌파를 만들어내는 것 말이다. 우리는 늘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고 더 완벽해지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지금 변화는 놓아주는 순간에 찾아온다고요. 애쓰던 손을 살며시 놓았을 때 깊은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회복의 리듬, 본래의 평온함으로 그저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레스페미 박사는 그 흐름을 알파파, 즉 이완된 깨어있음으로 설명합니다. 그 상태에 들어간다는 건 단지 뇌파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질감이 달라지는 경험입니다. 더는 긴장하지 않아도, 더는 애쓰지 않아도, 삶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살며시 힘을 내려놓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곳엔 생각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명료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이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